조문객 대표들께서 함께 나오셔서 참배드리겠습니다. 헌화 분향은 정의학 국회의장께서 대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국립서울현충원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도 또 간단한 유족과 조문객들의 헌화와 분향이 있은 이후에 아마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을 간단하게 거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족들을 중심으로 한 하관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그 하관식 장면을 저희들이 생중계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타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의와 국회의장이 분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뒤에 서청원 전 대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연달아 분향을 하고 있고요. 권노갑 이인재 다음은 정무 대표들께서 함께 나오셔서 참배드리겠습니다. 의원들도 지금 나와 계십니다. 헌화 분향은 정종섭 장례 집행위원장께서 현재 이 시각은 이 정부 대표들이 나가서 헌화를 하는 차례입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입니다. 이 행사를 집행하고 있는 집행 책임자입니다. 정부 대표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한 분이 대표로 분향을 하는 것으로 분향 절차와 시기 정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네, 아주 너무 추웠는데. 김대중 대통령 장례식 때는 아주 너무 더워서 사실 앉아있기가 아스팔트가 이렇게 녹아내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또 이렇게 첫눈이 내리고 또 추웠습니다. 그래도 큰 분이 큰 어르신이 가실 때 되게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린다고 그러는데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늘 첫눈이 사실상 서울에 첫눈이 내리는 데서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고 역시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큰 족적을 남긴 큰 어르신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 상도동 사셨던가요? 그 가까이서 이렇게 뵐 기회도 많이 있었겠습니다. 뭐 이렇게 자주 뵙진 못해도 아무래도 이제 뭐 다니시니까요. 동네에서 뵙기도 하고 또 그 아들 현철군하고는 제가 뭐 초등학교 동창이어서 늘 뭐 저녁 때 학교 그 방과 후에는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랬었죠. 근데 사실은 저 중앙대학을 거쳐서 국립묘지까지 가는 데가 그 상도동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 자택에서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고개만 하나 넘으면 그렇죠. 바로 예. 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저희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을 저희 국립묘지로 가곤 했었어요. 그 당시 국립묘지였죠. 뭐 그때만 하더라도 저렇게 이제 공원 조성이 잘 된 곳이 없어서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 거기 가서 많이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아마 그래서 그 현철 씨한테는 저 장소가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가끔 가보면 굉장히 익숙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되는데 또 이번에 이제 그 모시는 곳이 왼쪽 자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거기 상도동에서 더 가깝습니다. 거기가 또. 그래서 아마 그 가족들이 이후에도 그 방문하시기에 굉장히 좀 편한 그런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의장대에 현재 들려서 하관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묘지 쪽으로 김 전 대통령의 관이 지금 현재 이동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저기서 걸어서 묘지까지는 한 10분 정도 걸리지 않겠나 이런 느낌인데요. 본거 시작. 현재 묘자리는 장군 제3묘역 능선 부분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묘지를 이렇게 다듬는 그 과정 속에서 큰 뭐 타조알보다 더 큰 엄청난 그 이 알과 같은 어떤 그 돌 바위들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 상스러운 어떤 자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어떤 그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만 둥근 타원형의 지름이 한 50cm 되는 사실 우리가 그 강가에 간다고 하면 한 주먹만한 그런 돌이 있을 텐데 네. 사실 굉장히 50cm 정도 되는 거라고 하면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죠.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한 7개 정도 나왔다는 점에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지만 어떻게 한국의 전통적인 어떤 그 풍수 지리학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상스러운, 사실 이쪽 지역 자체가 이른바 봉황의 형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묻히는 곳이 봉황의 날개 부분이다. 알을 품고 있는 봉황의 날개 부분이라고 했는데 공교롭게 그 지역에서 이와 같은 것이 나왔다는 점에서 특히 풍수지리학적으로 상당히 상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그것과 더불어 날씨도 참 공교롭게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비가 내렸죠. 네. 가시기 바로 전날은 상당히 애도하는 그런 비가 내렸고, 오늘은 이제 가시는데 마음 편하게 가시라고 눈이 오는 것 같아서 또 하늘도 그 가시는 길을 좀 축복하시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관이 지금 능선을 따라서 이동 중에 있는데 그 뒤로는 많은 유족들이 지금 줄을 지어 따라오고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맞이하는 군악대의 조항 연주가 지금 울리고 있는 가운데 김 전 대통령의 관이 운구되고 있습니다. 묘지를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밑에 전부 뭘 지금 깔아놓은 모양인데요. 몇 자리는 풍수지리학적으로 이 봉황이 알을 품는 그 명당 자리로 손꼽힌다, 뭐 이런 그 평가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 묘역 자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 알 모양의 돌이 7개나 나와서 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알은 마치 공룡알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서 한번 나온 알을 한번 슬쩍 저희들이 볼 수 있을 만도 한데요. 네, 바로 저런 알입니다. 그러니까 꼭 어떻게 보면 타조알처럼 이렇게 생긴 큰 알인데요.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알이 나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산에서 안반이라든가 돌이 발견되더라도 저렇게 거의 그 원형에 가까운, 네. 알 모양에 가까운 돌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이번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장례식은 여러모로 볼 때,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호상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세 이상 사는 시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충분히 거의 100세를 누리신 거나 다름이 없으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이 눈이 왔는데 이걸 이제 우리 흔히 서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그런 그 눈이 왔다. 그리고 지금 뭐 오늘 저 자리에 지금 분양하신 분들 조금 전에 다 TV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다 그 이른바 YS 키즈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볼수록 사실은 다 또 그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시는 길에도 마음이 굉장히 흐뭇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김 전 대통령의 관이 지금 몇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하관식을 하기 전에 태극기를 아마 벗겨내는 작업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극기를 같이 이 관을 싸서 하관식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후에 하관식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또 종교 행사를 몇 가지 더 갖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아마 회색토를 먼저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고향에서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하관식에 뿌릴 어떤 흙을 먼저 넣은 다음에 아마 묘소 앞에 서실 수 있게 이쪽 묘지에서 파냈었던 흙을 이렇게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어넣을 텐데, 고향에서 흙을 안 가지고 온 모양이죠? 네, 이제 되게 헌터라고 그래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전 국토가 나의 고향이다. 그래서 일부러 그 거제도 그쪽에서 그걸 가지고
오지 않은 걸로 네. 그렇게 지금 그 전해오고 있습니다. 네. 저 태극기는 아마 접어서 유족 대표에게 전달하지 않을까. 전달하면은 김영삼 대통령 기념센터에 아마 보관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 뒤에 김현철 씨가 보이고 저 하얀 그 밑에 관은 하얀 천으로 따로 이렇게 붉은 천으로 따로 이렇게 지금 덮었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 몇 대 대통령? 14대 대통령 김영 뭐 이렇게 쓰여 있는 것 같죠? 김 전 대통령의 이 장례식이 굉장히 근엄하고 엄숙한 경건한 그런 어떤 입장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관식을 위한 종교 행사가 잠깐 있은 이후에 하관식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저 자리가 뭐 영남대 풍수지리학과 교수의 평가에 의하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그런 평가를 내렸는데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봉황의 날개가 알을 품는 자리라고 평가하는 그 명당이라고 그러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어떤 자리인가? 좋은 대명당이 혈이 만들어지면은 봉황의 알이라고 해서 그런 알돌이 나온다는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 실현된 거죠. 네. 저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상스러운 자리에 지금 안장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 내부는요. 그 이후의 대통령이란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레벨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단계 이제 위에 계신 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다른 대통령도 다 훌륭하신 분이긴 하지만 이 내부는 사실 건국의 아버지고요. 산업화의 아버지고요. 민주화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내부는 모두 다 우리나라 국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국부의 한 사람이 민주화의 아버지인 김영삼 대통령에게 최고 명당에 묻히셨다. 근데 자고로 이제 풍수지리사고로 명당에 묻히면 자손이 잘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명당을 묻히셨을 때 그 자손이 뭐 김현철 씨가 잘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김영삼 대통령 국부의 어떤 반열에 오르신 분이라고 보면 그 국부의 자손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남아있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징조다. 저는 뭐 그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게 대통령 후보들이 선친의 몇 자리를 어디에 썼느냐라는 것도 상당히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상당히 유권자들,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봉황 뭡니까? 바로 전설의 새입니다. 이 봉황의 알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상징하고 있는 이 봉황이 이 대통령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바로 이게 봉황 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실이고 상스러운 어떤 미래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화의 전설의 새처럼 민주화의 전설이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 하지만 좀 안타깝게도 경제 부분,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임기 막바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시는 이 마당에 바로 이 봉황의 알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통령의 상징 그리고 이 결실이 이 대한민국에 앞으로 펼쳐지기를 원하는 그런 대통령의 마음이 바로 어떤 나타난 것이 아닌가 보이고요. 또 이 몇 자리가 상도동하고 상당히 가깝지 않았습니까? 이 대통령과 관련된 여론을 연구하는 저로서는 이 97년 이 그런 좀 참담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98년 2월에 퇴임할 때 상당히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하지만 상도동을 들어가는 그 현수막에 여전히 우리는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이 현수막을 보고 무한한 감동을 했다고 하거든요. 바로 그 자기를 끝까지 지탱해 주신 이 상도동에 가까운 이 몇 자리,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현재 관을 운구할 때 들고 왔었던 관 위에 묶었던 매듭들을 이제 전부 하나씩 다 가위로 자르고 바로 종교 의식이 끝나면은 하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순 일을 지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절차와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지금 허망하고 허탈하지만 이 군부 독재 정치 시대에 두려움에 떨었던 국민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듬직한 큰 바위 아니었습니까? 국민들이 의존하고 기댈 수 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그 독재 정치와의 그 한거는 국민들이 두려워서 할 수 없었던 그 말들을 대신했었던 국민의 대변자 아니었습니까? 아,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대통령으로 취임해가지고 결국에 1981년부터 87년 사이에 80년도에 민주화범을 통해서는 같은 연금을 당해서 한 1년간 못 나오다가 나중에 사내를 다녀갔는데 결국에 민주화의 기폭제가 된 게 83년도에 23일간 죽음을 무릅쓰고 단식을 시작해서 그 전두환 정부가 모든 언론을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 신문에는 단 한 줄로 그 재야 인상의 식사 문제로 이렇게 표현될 그런 업무한 시절에 이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근데 그때도 또 명언을 남겼습니다. 전부 달래면서 회의에 나가라. 차라리 회의에 나가서 조용히 있어달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 회의에 나가라는 찾아온 사람한테 나를 죽여서 시체로 회의로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그 단식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그 개헌운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87년 60 항쟁까지 가게 되는 거죠. 네. 자, 잠시 후에 이 기독교식으로 아마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장로였기 때문에 충영교회를 평소에 다니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종교의식을 가질 것 같은데요. 지난 2012년 이 김 전 대통령의 6남매가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이 모처럼 형제들을 보고 기분이 좋아진 김 전 대통령이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불렀고 가족들이 박수로 화답한 장면이 있습니다. 왜 당시 찬송가를 불렀을까요? 김 전 대통령이 자신의 6형제와 마지막으로 함께한 자리에서 부른 찬송가와 이 노래에 얽힌 사연을 잠시 후에 이제 하관식 기독교식으로 이제 그 하관식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요. 미리 저희들이 한번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불렀던 찬송가 부르는 모습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통하리라. 형통이죠? 그렇습니다. 역시 김 전 대통령,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만사행통이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반복할 때는 만사형통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른바 YS의 찬송가 18번이 바로 이 찬송가에 있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지금 또 보면 유튜브에 이것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YS 비사에 관해서 이 노래에 관한 비사가 또 있습니다. 네. 돌아가시기 지금 2년 전이죠. 2013년 1월 1일 날 새해에 이제 탈북 어린이들을 집으로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김영삼 대통령의 관이 몇 자리로 현재 이동하고 있고요. 아마 양쪽에서 지금 이 하관을 하기 위한 균형 맞추기에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하관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관을 내리고 있네요. 몇 자리로? 저기서 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각도와 균형을 아주 잘 맞춰야 됩니다. 양쪽에서 아주 팽팽하게 한쪽이 높게 들거나 한쪽이 낮추어도 균형이 깨집니다. 아마 저 몇 자리를 주관하는 그 풍수 전문가가 저기 한 분 계실 텐데요. 그분이 지금 뒤에서 총지휘하고 있을 것입니다.
관을 이렇게 놨을 때 조금 더 한쪽이 높다든지 낮은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다시 똑같은 평지로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에 다시 들어갑니다. 일단 그래서 관을 한번 놔보고 관이 안성맞춤으로 끝나야 됩니다. 한 번에. 하관식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운구가 지금 운구를 하관식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앞과 뒤에서 서로 길이와 모든 것을 오차 없이 맞추는 조종자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네, 김현철 씨가 지금 직접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 때가 가장 유족으로서는 가슴 아프고 한때죠. 실질적으로 가봤을 때. 그리고 저기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 삽을 한 삽 가장 먼저 상주가 흙을 한번 내리는데 그럴 때 보통 가족들이 많이 오열하고 하곤 합니다. 방금 주변에 그 묘지터에서 이렇게 발견된 그 봉황의 날개 같은 그런 봉황의 알 같은. 예, 봉황의 알 같은. 그래서 쌍알의 전설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아까 그 영남대 교수님이 얘기했는데 공룡알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그 알 2개를 7개가 나왔지만 그 중에 똑같이 생긴 쌍둥이처럼 생긴 알을 양옆으로 이렇게 놔둔 그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는데 네. 나름대로 어떤 그런 풍수지리학적인 나름대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관 작업이 다 지금 맞춰졌는지 왼쪽으로 좀 더 지금 기울어졌다 그래서 이쪽으로 균형을 맞추자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저거 맞추는 전문가들은 진짜 이거 마치 그 집에서 이 대배하듯이 말입니다. 탁탁학을 지어서 맞추는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계시더구만요. 손명순 여사는 저기 안 오셨습니까? 저기까지는 안 가십니다. 오셨네. 네. 바로 언급하고 말하자마자 잠깐 모습을 비춰주시네요. 저 심정이 어떨까요? 네, 손명순 여사께서 직접 하관식 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더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측근들이 부축을 해가는 모습입니다. 방금 김 전 대통령의 그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그 노래 부르는 장면에 약간 숨이 가쁜 느낌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 나중에 서울대병원장께서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2012년 9월에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갑자기 이제 중풍 증세로 해가지고 상당히 또 우리 몰래 이제 그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그때 상당히 장기간 치료를 받은 걸로 지금 그렇게 나중에 알려져서 아마 그때 뭔가 영감이 오셨던 2012년 초부터는 이렇게 가족들이라든지 그 생전에 그 생모 어머니께서 부르셨던 찬송가도 이렇게 애타게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그 가택연금 당하고 신군부에 의해서 그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본인이 그 잠을 못 자고 울분이 터지고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잠을 못 잤는데 그때 유일하게 자신의 그 분노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 성경 읽는 것, 그리고 벼루가 달아지도록 갈아서 그 붓글씨를 쓰는 것이 자기의 그 울분과 분노를 달래는 길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 당시 이제 화면들 보시면 김영삼 대통령이 마당에 나와서 이거 막 산책하시는 그런 화면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게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창도는 자택이니까 그 마당에서 바람 쐬시면서 그 이제 뒷짐 지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국고상 하시고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 사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왜냐면 사실은 그 당시에 서울의 봄이 와서 이제 곧 민주화가 되나 보다. 그럼 결국 이제 군사정부가 물러가고 뭐 김영삼 대통령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실은 이제 정권을 잡아서 민주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가능성은 높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계엄사령관은 다시 12.12 쿠데타라는 말도 안 되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사정권 들어왔으니 당시에 어떤 서울의 봄을 기다렸던 많은 국민들도 그렇겠지만 김영삼 대통령 마음이 어땠을지는 그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죠. 더군다나 가택연금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들도 합니다. 차라리 구치소에 수감되는 게 낫지 가택연금은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치소에 수감이라는 거 하면 차라리 희망이 없어질 뻔했는데 이 가택연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거든요. 내 집에서 한 발자국으로 나가지 못하고 측근들과 아무런 대화도 하지 못하는 그 답답한 마음을 김영삼 대통령이 정말 마당 산책과 성경과 붓글씨로서 푸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가택연금과 2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이 그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의 당선과 성공을 이끈 자양분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싶네요. 김영삼 대통령이 아까 찬송가 부르는 그 노래, 저희들이 직접 부르시는 노래 소리를 들어봤지만은 YH 여공 사태가 사실 신민당사에서 펼쳐졌을 때 그 당시 같이 그 경험했었던 그 여자 노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함께 아침 이슬 이런 걸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자가 안 맞아서 박자도 그렇고 박자가 안 맞아서 발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영어도 경상도식으로 하시고 찬송가도 경상도식으로 부르시고 그러시죠. 근데 저도 고향이 서부산이어서 서경남 지역이어서 네. 저는 사실은 굉장히 잘 들립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잘 들리는데 일반 이제 국민들이 듣기에는 이제 조금 가끔 발음이 안 들리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사투리가 주는 또 국민들에게 준 어떤 나름의 또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좀 이렇게 잘 정돈되고 너무 이렇게 정리된 그런 그 발음 그런 것보다는 그랬던 것 같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실은 그 호남 사투리도 굉장히 구수하게 지금 국민들 내리에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그 하관식 예배는 아직 드리지 않고 있지만 벌써 흙으로 지금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 거의 흙으로 이렇게 다 메꾸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저 작업을 해놓고 이제 하관식 예배를 정식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이 흙에 가려질 정도로 완전히 다 덮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 작업 끝나면은 저 위에까지 흙을 다 덮고 그 다음에 이제 봉분 작업에 들어가고 잔디를 입힐 텐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겨울이라서요. 아마 그 봄이나 여름이면은 이 잔디를 이렇게 봉분을 이렇게 씌우는데, 잔디를 덮으면은 잔디가 뿌리가 활발하게 이렇게 내려서 봉분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겨울이고 이제 계절이 또 엄동소란으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비닐 덮고 이런 비닐 덮고 이제 다 작업해서 아마 내년 봄에 봉분 작업에 때를 한 번 더 갖다 입히는 그런 작업들을 몇 차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잔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앞서 그 김태현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자택이 연금 당했을 때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그 답답함이라는 것은 신체적 답답함도 있고 정신적 답답함이 있는데, 바로 신체적 답답함은 이 자택의 마당에 나와서 쉼없이 걸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번뇌를 떨치기 이전에 신체적 답답함을 갖다가 떨쳐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마당의 잔디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바로 그런 이제 이 과거를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본인의 이 무덤에서는 봉황의 알이 나왔듯이 그 맷자리에서는 이 무덤에서만큼은 잔디가 제대로 자라나서 앞으로 후배 정치인들에게 많은 어떤 기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당시에 이 자택연금 때에 자택연금 때에 보면은 이때의 어떤 이 정신적인 답답함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였습니다. 네. 어릴 때의 조부인 어떤 김동욱 옹으로부터 이 실질적인 모태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그 의로운 어떤 종교에 의한 정의감이 이 중학교 다닐 때도 불타올랐다 그러고 실제 결혼을 한 것도 1954년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끊임없이 어떤 고통, 탄압을 당할 때도 그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내고 끝내 민주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기독교 정신이 크게 기여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현장에 혹시 군악 연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제 저 위에 천으로 덮고 다시 천 위에다가 흙을 뿌리나요? 네. 네. 예, 일단 관을 메꾸는 그런 작업은 다 마쳐진 것 같습니다. 아, 저 위로 이제 쭉 하나씩 나무로 이 덮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 흙까지는 뭐 벌레 같은 게 이렇게 쓸지 못하도록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회색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작업을 지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조부 때부터 절실한 그 기독교 집안이었고 또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노래도 할아버지 조부가 이렇게 즐겨 부르셨던 그런 어떤 노래였다. 어머니가 네네. 즐겨 불렀던 이런 노래였다는. 사실 이 찬송가는 저희 어머니의 18번이기도 하십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나 어떤 그 크리스찬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은 특히 연세가 들수록 이 노래에 마음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네. 특히 그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래에 보면은 2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사실 이 외로운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얼마나 자기와의 싸움이 힘들었겠습니까? 결국 그렇다고 하면 그 한계에 있는 어떤 인간으로서는 어떤 신에게 귀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텐데 아마 본인이 23일간 정말 목숨을 건 어떤 그런 그 단식을 할 때도 이와 같은 어떤 혼자 정말 우리가 만트라라고 하죠. 혼자 계속 되뇌이면서 이와 같은 그런 어려운 시점을 극복했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 전 1월 새해 때 그 탈북자 어린이들이 집으로 와서 세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우리한테 축복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했더니만 이 곡을 눈을 지긋하게 깔면서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음정 박자가 어떻게 틀리게 달지언정 그 속에 담긴 진정한 그 마음이 전해진다고 하면은 감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조용히 눈을 감고 묵도하심으로 예. 대한민국 하관식 예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로님의 부활 대망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를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8장 1절 한 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고명진 목사께서 하관 예배 집도를 하시는구만요. 김장환 목사님께서 하신다고 그랬던데.
네. 처음에 증례하신 분이시잖아요. 최초의 아까 연결식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아니 아까도 고명정 목사님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관식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관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인의 덕을 기립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큰 산이셨고 개발 독재와 군부 독재가 온 국민의 목을 조를 때 온몸으로 불의와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민주화의 큰 산이셨습니다. 9번의 국회의원 정당 지도자로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의회 민주자이셨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하나회를 척결하시고 금융실명제를 실행하신 과단성을 후배 정치 지도자들이 본받아 이 땅의 불의, 부정, 부패를 일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님께서 발탁한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김영삼 대통령의 신앙과 변화와 개혁의 정신을 본받게 하셔서 이 땅의 정치 선진화를 이루게 하시고 고인의 의지를 받들어 화해와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 장로님으로 보이셨던 신앙의 자세를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그를 본받아 고난의 때나 형통할 때나 변치 않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고 김영삼 대통령을 떠나보내는 이 시간,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아버지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영혼을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아버지 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60년간 고락을 함께 하신 손명순 여사님을 위로하시고 자녀 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큰 지도자를 잃은 이 나라 이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님의 백절불굴의 신앙, 검소한 생활, 정직한 삶, 호탕하고 인자한 모습을 우리 모두 마음 깊이 새깁니다. 부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관식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표정은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상심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하관식은 기독교 예배만으로 끝납니까? 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춥기 때문에 바깥에 또 이렇게 지금 하관식 하는데 저렇게 참석하신 분들 굉장히 추울 텐데 고생이 아주 많겠습니다. 근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 생전에 참 농담도 잘 하시고 네. 유머 감각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마 조금 전에 그 나팔 소리 들으시면서 이런 말씀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하늘나라에 계셨다면 그 누구? 그 나발 참 잘 부네. 나발. 그런 얘기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와이리 이렇게 좀 무겁노. 예. 좀 웃어라.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김 전 대통령의 그 유명한 명문장 가운데서 나는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 들어보면 성경이나 이런 데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영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찬송가에서도 그렇고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구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짧은 메시지를 가지고 굉장히 깊은 어떤 반향을 내는 김영삼 화법이 굉장히 그런데 내가 지금 길게 사는 것보다 그냥 죽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임팩트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보면은 사실 그런 내용이 보면은 상당 부분 기독교 경전인 성경이 많이 들어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민주화를 얘기를 하고 앞에서는 당당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혼자 있을 때는 항상 기도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장로로서의 삶 그렇게 하는 것도 국민의 어떤 영적 지도자로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풍모도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종교를 가지는가도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기는 하거든요.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는 그렇게 종교색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본인의 삶을 관통해왔던 이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응하고 잘 따랐거든요. 바로 그 금서가 바로 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이 골든 바이블일 텐데요. 특히 한 일화로 저 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성경에 대해서 철저하고 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92년 대선이었다고요. 바로 박찬종 상당히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받고 있는 박찬종 전 의원의 어떻게 보면 지원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서 이 방문을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박찬종 전 의원은 과연 어떤 말로 나를 설복할 것인가, 어떤 말로 나를 설득할 것인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도하자마자 이 박찬종 전 의원의 손을 잡고 박동지 기도합시다. 이 이야기로 모든 건 정리됐다고 그러거든요. 이 박찬종 전 의원 변호사도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데 바로 이 기도합시다 하나로 네. 상대방을 바로 내 편으로 만들었던 그곳에서도 기독교는 함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잠깐 현장 들어보겠습니다. 교육, 문화, 예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인의 공도인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술의 공수의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아들아, 너 언젠가는 내가 가는 이 길을 가고야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히브리어 원어의 말씀은 믿음의 장부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대로 살면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하관 예배식을 마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 가운데서 세 분이 장로시셨죠. 이승만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 직분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뭐 좀 불교 쪽에서 가까웠다고 알려져 있고, 노태우 대통령 역시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뭐 특별한 종교는 없으시고, 노무현 대통령도 종교는 없으시지만 또 카톨릭 쪽에 굉장히 이제 가까우셨죠. 송기인 신부랑 또 가까우시고, 또 세례명까지 받으셨으니까. 그 세 분이 장로인데, 근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사실은 뭐 충원교회 다니시는 거 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교회의 장로로서 어떻게 굉장히 보면 기독교의 엄청난 그 여러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임 중에 종교 편향적인 문제를
이래로 구설에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김영삼 대통령 추현교회 장로식을 교회를 열심히 하시는 게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뭐 어떤 우호적인 정책을 하고 불교를 좀에게 좀 불리한 정책을 낸다든지 그런 항상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종교 편향적인 문제를 한 번도 재임 기간에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통합과 화합의 정신이라는 것이 그 대통령의 종교 생활에도 묻어나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싶네요. 자, 그 김영삼 대통령이 애창을 했었던 그 매기의 추억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지금 뭐 예배를 계속 입관 예배를 하관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영삼 대통령의 매기의 추억 부르는 그 장면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상주 되시는 분께서 네, 다시 현장으로 저희들이 연결을 했습니다. 저게 지금 뭔가요? 국화 꽃가루인가요? 국화꽃? 꽃잎인가? 네, 김현철 씨가 헌화 작업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꽃가루가 맞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국화에 꽃을 뿌리는 차남 현철 씨라고 나옵니다. 김현철 씨가 그 외모는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김영삼 대통령을. 네, 완전히 닮았죠. 그죠? 네, 네. 붕어빵이라고. 그리고 이제 또 저기 그 따님 중에 한 분이 또 김영삼 대통령하고 워낙 닮아가지고 백일 사진이 그 따님하고 똑같았다는 얘기를 살아생전에 어느 그 행사에서 하신 적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아드님 중에서는 아까 그 나왔던 그 큰아들 말고 둘째 현철 씨가 정치 활동도 했지만 이 모양 생김이 아버님 그 김영삼 대통령 워낙 똑같지. 예배 후에 함께 하신 그렇죠. 그러니까 외모도 비슷하고 또 성격도 많이 비슷하거든요. 김영삼 전 대통령도 뭐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이 이제 가택연금을 당했으니까 또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근데 그 현철 씨도 보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풍모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더욱더 좋아했고 또 더군다나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서 또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더욱더 각별히 또 많이 관심을 갖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자, 하관 작업 예배 중인데요. 저희들이 이 기회 이 시간을 통해서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장례식 모습을 잠깐 한번 저희들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상주 해산이 무너진 듯 강물이 한결 중단 없는 전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시던 근신하신 대통령의 가시는 몸바치며 후센의 스에 남기신 님의 자취는 영원히 꺼지지
네,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연결식 저희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들 장례식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가족들이 원할 때는 가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장하고 국민장이 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제 국장을 두 분이 하셨는데 네. 유일하게 박정희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국장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이걸 국장을 하냐 국민장을 하냐 좀 예우상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있고 달라져서 가족들은 이제 국장을 원했는데 정부에서 좀 국민장으로 가져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국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장과 국민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국가장이라고 이제 개정 관계 법률을 바꿨죠. 네. 그래서 그 국가장으로는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처음 치러지는 거죠.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전 보면서 어쨌든 그 우리나라의 한 일국의 국부셨고 대통이셨고 이런 분들도 저렇게 가실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허망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제 이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아까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있었던 뭐 중단 없는 전진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정말 통곡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은 정말 슬퍼하고 그분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와 같은 우리나라의 국부 어떻게 보면 국가를 설립하신 분, 민주화를 만드신 분, 산업화를 하셨던 그분들이 이제 그 한 세대가 거의 저물어 가는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보면 아련한 추억으로 이제 남기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의 지금 하관 작업 거의 끝났고 이제 하토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지 유족들이 지금 먼저 하토 작업을 하고 그러고 핵심 측근들 또 김 전 대통령하고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동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보좌관과 비서관들이 아마 하토 작업을 한 다음에 본격적인 봉분 작업에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데 김 전 대통령이 청와대 취임하고 나셔서 대통령의 칼국수를 즐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앞으로 청와대에서는 칼국수와 설렁탕만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소박하게 그 음식을 이렇게 대통령이 먹어야지 무슨 여기서 주지육림을 먹느냐. 그래서 그 주방의 그 요리사들에게 앞으로 칼국수를 나는 즐겨 먹을 텐데 그 칼국수는 반드시 우리 밀로 만든 칼국수여야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주방실에서 이벤트성으로 그냥 한번 하시고 마는 이야기인 줄 알고 흘려들었다가 칼국수 가져와라. 우리 밀로 만든 칼국수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 요구하니까 이벤트인 줄 알았는데 우리 밀이 그 당시는 공급이 안 되고 많질 않아가지고 청와대 주방에서 우리 밀을 구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음식, 대통령의 어떤 식탁 그러면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에 바로 칼국수 아니겠습니까? 청량함, 소박함, 소탈함 그것이었고 어떻게 보면 칼국수의 칼자가 또 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혁의 상징으로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즐겨 드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밀로 만듭니다. 밀가루, 뭐 경상도 사투리는 밀가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밀, 이 김수환 추기경과의 만남이었거든요. 김수환 추기경의 만남 뒤에 이 가급적이면 이 칼국수도 우리밀로 하면 어떠십니까? 라는 데서 끝까지 우리밀로 고집을 하셨던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밀로 만들게 되면 이 국수발이 뚝뚝 끊어졌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김수환 추기경하고 약속이니까 끝까지 지켜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약속을 강조하고 우직할 정도의 그 일관성, 고집, 바로 이 부분이 민주화를 끝까지 이뤄냈던 것 아닌가. 그러면서 오늘의 정치인들은 왜 당장 내일의 선거만 보고 모레의 선거만 볼까? 이걸 좀 반면 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제 칼국수 식사를 그렇게 청량 깨끗하게 하는 건 결국에 우리부터 깨끗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떡값, 뭐 차값도 안 받겠다. 이렇게 하신 것하고 연결되는 그런 그 식생활 습관으로 청와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벌써 잊었지만요. 거기와 함께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요.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 취임해서 가서 안 가라는 곳을 가봤더니 뭔 노래방도 크게 있고 저거에서는 이거 다 없애라면서 그 안가를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결국에. 네. 그냥 뭐 다른 시설로 쓴 게 아니라 아예 기압장부터 그냥 무너뜨리게 해버리는 그런 걸 또 보여주셨네요. 하여튼 깨끗함을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김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대통령에 취임하고서 군사 정치의 어떤 그 음성적인 문화를 전부 아무튼 청산의 대상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 이제 소박하게 지내겠다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전번에 지지난 해에 이 거제도의 그 장목면에 있는 저도에 여름 휴가를 가셨죠. 그 저도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 별장과 여름 휴가를 보내던 곳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 거제도 장목면에 붙어 있는 저도의 대통령 별장을 전부 해군에 돌려보내라. 그래서 더 이상 이걸 대통령 별장으로 쓸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자신은 한 번도 안 쓰고 해군에 돌려보냈다고 그럽니다. 네. 참 그런 측면은 군사정치 문화의 흔적은 아무튼 철저하게 내가 좀 지우고 가야 되겠다 이런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되실 때부터 그런 결심은 굉장히 이제 확고하셨던 것 같고요. 우선 뭐 가장 상징적인 것이 난 돈 절대로 안 받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걸 실천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그 당시 그 우리 정치 문화로 볼 때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일이었죠. 그 바람에 사실은 측근들도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과거처럼 정치를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대통령 눈치가 보여서 어떻게 못하고 뭐 이런 일도 이제 상당히 그 당시 있었던 그런 거고요. 그리고 칼국수는 뭐 사실 실제로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늘. 네. 그래서 점심을 이제 늘 드셨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일종의 의식처럼 그걸 치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칼국수를 드시면서 결심을 다시 한 번씩 다지시고 네. 나는 군인들하고는 다르게 정치하겠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자, 박관영 전 국회의장, 김수환 전 국회의장이 지금 하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과 정치적 동지로서 민주화에 헌신해 오셨던 분들인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하토 작업, 주요 인사들의 하토 작업이 끝나면 바로 봉분 작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광옥 전 의원도 지금 대통합 위원장이죠, 현재. 생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상당히 많았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하토 작업에 안장식장으로 이동하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뭐 거의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 국가장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몇 가지 더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토론을 좀 해보겠는데, 논의를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잊지 못할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제 김 대통령의 해고록에도 이제 그렇게 당신이 써놨던데, 대통령 취임해서 관저에 가서 이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관저에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녁이 퇴근 시간이 됐는데도 안 떠나고 전부 다 대기하고 그냥 있더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왜 당신들 퇴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한밤중까지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니 나중에 물으니까 역대 대통령들은 관저에서 갑자기 한밤에 술 파티도 벌이고 또 뭐 노래도 가끔 하고 유흥도 하고 또 뭐 주흥도 하고 연무도 하기 때문에 갑자기 뭘 준비하라 그러면 저녁에 자기네들이 전부 그걸 준비를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가지고 저녁이 돼서 퇴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충격을 느껴가지고 아니 이 신성한 관저에서 이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가족이 있는 사람들인데 퇴근을 안 하고 아니 이 밤에 무슨 연무를 하고 연회를 베푼다고 지시를 하면 그걸 갑자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얼마나 그걸 했길래 이 사람들이 이 시간까지 퇴근을 안 하고 밤 시간에 저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앞으로 그런 거 절대 안 할 테니까 다 퇴근하라고 그랬더니 전부 일제히 그때부터 고마워하고 큰절을 하면서
그냥 36개 주랭랑을 가듯이 퇴근을 하더라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다. 나는 그것도 군사 정치 문화의 잔재로 생각하고 전부 청산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두 가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건데 김영삼 대통령께서 군사 문화라든 군사 정치 문화 모든 게 그게 무슨 뭐 단순히 정치 군인의 어떤 태동이나 바로 이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정치 행태라든지 생활 문화까지들 얼마나 배격하고 싶으셨고 그거에 대한 반감을 가지셨는지 알 수 있는 장면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김영삼 대통령 항상 그 돈에 대해서는 제일 깨끗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 욕심 별로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 자금 같은 것도 김영삼 대통령의 정거장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갖다 주면 본인이 주머니 한번 스쳐가지고 측근들한테 다 내려간다. 나는 얼마가 들어서 얼마 나간지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떤 돈과 정치 자금과는 사실은 깨끗한 분인데 네. 그런 청렴성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이 밤에 그 뭐 어떤 연애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자측근들만 하면 상관이 없지만 또 외부 사람들 오고 이렇게 되면 거기서 또 다른 거래가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아예 원천적으로 막으신 거니까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께서 굉장히 깨끗한 어떤 정치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을 봅니다.